성전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초막절 기간 중에 열리는 물의식이 처음으로 성전산 지역에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식에는 약 500여 명이 참여해 성전 재건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올드시티 유대인 구역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행진했습니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인 파타당과 하마스의 통합 시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자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 이전에 대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상이 먼저라는 뜻을 밝히면서 리쿠드 집권 여당은 이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도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초막절로 지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초막절 기간 중에 행해지는 물의식은 처음으로 성전산 지역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8일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초막절 기간 동안 처음으로 성전산 기슭에서 약 500여 명이 물의식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올드시티 유대인 구역에서 물의식이 열렸지만 처음으로 성전산 지역에서 열렸다고 성전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의식이 진행되기 전 물의식 참석자들은 덩게이트와 다윗의 도시를 지나 실로암 연못에 도착해 의식을 위한 물을 떴습니다. 행진하는 동안 전통 옷을 입은 제사장이 트럼펫을 연주했으며 다른 참석자들은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참여자들은 행진하는 동안 즐겁게 승리의 셈에서 물을 뜨자 성전은 재건될 것이고 시온의 도시가 회복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전시대 의식을 재현한 이번 의식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비를 구하기 위해 그릇으로 물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성전연구소 회장 라피 이스라엘 아리엘은 예루살렘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성전 제사의식을 연습하고 성전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에는 모두가 서쪽 벽을 언급했지만 또 다른 정류장일 뿐 목표는 성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아무도 성전 재건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당일 약 530여 명의 유대인들이 성전산을 방문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추세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슈나와 탈무드에 따르면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 제단에 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곡식 농사에 필요한 이른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인 파타당과 하마스의 통합 시도가 이루어지자 네타냐후 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9일 라미 함달라 팔레스타인 총리가 가자 지구에서 파타당과 하마스 간의 화해 과정을 논의하고 팔레스타인 내각 첫 번째 의장을 맡기 위해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함달라 총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반복되는 전쟁, 그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양측의 봉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자 주민들에게 초점의 우선권을 맞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과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화해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다음 주는 파타당과 하마스 간의 쟁점이었던 정권 교체와 하마스의 군사 조직, 알카샴 여단같이 더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에 대해 이집트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파타당과 하마스 간의 관계 회복 이후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의 모든 무기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법률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자 지구에서 헤즈볼라 무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하마스가 이번 화해를 통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속하게 된다면 그의 원칙과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3일 서안지구 한 정착촌에서 리쿠드당 모임에 참석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존립을 희생하면서까지 팔레스타인의 통합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팔레스타인 파타당 정권을 겨냥해 통합을 원한다면 이스라엘을 유대 국가로서 인정해야 하며 하마스의 군사 조직을 해체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라미 함달라 팔레스타인 총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서 첫 내각회의를 연 다음 날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체 내각회의가 가자 지구에서 개최되기는 2014년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례적인 이번 내각회의는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가 통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주축인 파타당이 강경파인 하마스와 통합하려는 시도에 줄곧 반발해왔습니다. 테러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하마스 테러범의 서안지구 유입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마스는 2006년 총선 시행 다음 해 파타당을 가자지구에서 몰아내고 독자적으로 행정부를 꾸렸습니다. 이후 파타와 이념 노선 갈등 등으로 10년 가까이 대립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이집트의 중재로 파타와 협상을 벌인 하마스는 지난 16일 자체 행정부를 해산하고 파타와 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 이전에 대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상이 먼저라는 뜻을 밝혀 리쿠드 집권 여당은 이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8일 네타냐후 총리가 당대표로 있는 중도 우파 성향의 리쿠드 당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상을 먼저 진전시켜야 한다고 발표하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리니티 방송 네트워크에서 전 알칸사스 주지사의 허커비 쇼에 출연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They say it's the toughest deal of all is peace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So we're going to work that, and if that doesn't work, which is possible that it won't, to be totally honest. I mean, most people say it's an impossible deal. I don't think it is impossible, and I think it's something that can happen. And I think it's something that I'm not making any predictions, but I want to give that a shot before I even think about moving the embassy to Jerusalem. So we'll see. But 대사관 이전을 권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먼 미래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ou mentioned the Middle East. Evangelicals are very interested in support for Israel. Yes. It's something near and dear to your heart. You've campaigned on it. You're the first American president to ever go as a sitting president to the Western Wall. Ambassador Friedman recently indicated that the embassy will be moved to Jerusalem. Do we have a time frame? Well, we're going to make a decision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Right now, we are actually working on a plan that everybody says will never work because for many, many years it's never worked. They say. 이에 대해 예루살렘 사무총장 제브 엘킨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을 신뢰하기로 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정권과의 진정한 평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환상 때문에 미 대사관 이전 공약 이행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주재 미국 대사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6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해당 행정명령은 오늘 12월 만료되는데 이번 발언으로 인해 사실상 또다시 대사관 이전 문제 연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터키의 관계가 전례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새 제재를 가할 경우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EU 가입에 목매지 않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미국과 상호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의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총사령관은
혁명수비대가 테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파리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 7일 미국이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몰면 특히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을 IS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테러 지원, 사이버 작전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sn't looking at one piece of this. He's looking at all of the bad behavior of Iran, not just the nuclear deal as bad behavior, but the ballistic missile testing, destabilizing of the region, #1 state sponsor of terrorism, cyber attacks, illicit nuclear program. He wants to look for a broad strategy that addresses all of those problems, not just one-offing those. 이 포괄적인 대이란 제재 법안 CAATSA에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파리 총사령관은 대이란 제재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인 2,000km 밖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오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바레인, 이라크, 오만,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모두 이란 국경 500km 이내에 있고 이스라엘까지 이란이 확보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해 더 이상 목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터키가 더 이상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한 논의를 단독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논의는 12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지난해 발생한 실패한 쿠데타와 관련한 터키 정부의 탄압을 비판해 양측 간의 갈등이 거세져 왔습니다. 터키는 미국 영사관 직원이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터키 앙카라 주재 미 대사관은 현지 시간 8일 성명을 내고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미 정부는 미 외교기관과 직원의 안전에 대한 터키 정부의 약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재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방문자 숫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터키의 모든 미 외교시설에서 비이민 비자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사관이 성명에서 언급한 최근의 사건들이란 이스탄불의 미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터키인 직원이 체포된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대사관의 비자 발급 중단 발표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뒤 터키 정부도 미 대사관 성명 문구를 주어만 바꿔 그대로 옮겨 똑같은 조치로 맞대응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터키 정부가 미국 정부의 성명을 조롱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